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연준은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준은 투자 시장을 열광케 할 만한 추가적인 계획도 내비쳤는데요.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차례까지 인하를 해가지고 2024년도 말까지 금리가 4.6%까지 하향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와버린 것인데요. 자, 그러자 미국 증시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달러 떡락을 하면서 미국의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며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에 굉장히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갱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것을 이번에 연준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가오를 잡으면서 인플레이션율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다. 위험 발생 시 통화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후가시를 놓기도 했었는데요. 그 누구도 그들의 허풍을 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9% 상승,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하락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이 작년부터 상당히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이러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은 고사하고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듣고 비트코인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리고 있는데요. 42,822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 2,259달러, 그리고 솔라나가 다시 한번 70달러 선을 갱신하는 그런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CEO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겁나 좋아한다. 완전 팬이다.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다른 암호화폐는 사실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 바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고고싱 할 수 있을 것.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방해 공작이 엄청난데, 출마할 수만 있다라면은 바이든을 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암호화폐에 우호적이 될까? 과거에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그닥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물론 트럼프 같은 경우는 NFT를 몽땅 팔아 챙겨가지고 이더리움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 안면을 바꿀지 모른다라는 것도 염두에 꼭 둬야만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바이든보다는 낫겠죠? 다음으로는 ETF 관련된 말말말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GBTC를 ETF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ETF 출시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느낀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문서 및 자료를 SEC에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 여러 회사들이 제공을 하는 현물 ETF 광고들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해서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암호화폐 자산관리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뭘 알아 임마 라고 말을 하려다가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이 바로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이루어질 것. 지난 12개월 동안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들의 엄청난 욕구가 있었으며, 해당 분야 및 블록체인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에 공개석상에서 엘리자베스 워렌과 함께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었던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는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외쳤으면서 반면에 JP모건 내에 암호화폐 팀 같은 경우는 인원을 확충해가지고 3배까지 늘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딴 인간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행동을 봐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다라고 비트코인 매거진 측에서는 꼬집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월가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닷컴법을 터졌을 때도 똑같은 수법을 썼었는데, 이번에도 시민들을 후리기 위해서, 개미들을 후리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 할지라도 1000억 달러나 되는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니겠느냐. 1000억 달러가 계집 이름이냐. 금 ETF 같은 경우도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매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950억 달러밖에 안 들어왔는데, 자, 비트코인에 1000억 달러가 유입될 수 있겠느냐?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시장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고 어제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젊은 세대에게로 물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의 통화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비트코인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면 아마 상당하게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월가놈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다음으로는 글래스노드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정은 비트코인 단타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이 떨어졌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도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89%가 지금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다가 총 공급량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수익권에 들어서게 되면은 큰 조정이 나오는 일들이 허다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일단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초를 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꼭 예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소식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상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증시를 포함한 자산시장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만 분석가는 달러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인데 지금 반등해가지고 베어리시 리테스트 저항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및 자산들에게 큰 상승세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녹아버리고 있는 달러, 2024년도에는 더욱더 힘차게 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추세저항을 일단 뚫고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이것마저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과거 고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관련된 발표와 함께 자산들이 반등하면서 많은 분석가들 38,000달러대를 예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언제쯤 오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밑에 있는 CME 갭을 매꾸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위쪽을 또 먼저 노려볼 수도 있겠죠. 44,800달러 선까지 쫙 펼쳐져 있는 CME 갭을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서 메꿀 수도 있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일자로 쭉쭉 상승하기만 하는 자산은 없죠. 좀 큰 폭의 조정이 언제든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꾀꾀 오리 선생은 이런 추가 분석을 어제 남기기도 했었는데 25,000달러대의 진입을 노려보고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 나왔었던, 그러니까 어제 나왔었던 조정이 계속돼가지고 32,000달러까지 먼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부터 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만약에 ETF 관련된 발표가 나오기 전에 32,0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롱을 쳐볼 수 있겠지만은 ETF 발표가 나온 후에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32,000달러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진짜 망한 거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이 사람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제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뜨끈뜨끈한 속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를 갱신했다라고 하네요. 미국 증시가 역사상 이 정도까지 고평가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크리스마스 랠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성공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각 대기업들의 CEO들 같은 경우는 보너스를 두둑히 챙겨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어제 캐스틸러 트레이딩 분석가 이런 식으로 나는 신념을 가지고 상승한다라고 본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떨어지는 듯 하다가 지금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하락이 전혀 나쁜 하락이 아니었었고 저항 자리를 지지로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을 지지로 바꾼 후에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더욱더 높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더리움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알트들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세이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과 좀 상황이 비슷한데 최근에 저항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
그러면은 다시 한번 쏘게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밥상을 뒤엎지만 않는다라면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힘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티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정을 뚫고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다음으로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떨어졌던 거 다 만회하면서 상승을 쭉쭉 해주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어제 블리시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됐었는데 이거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핀볼드에 의하면은 다음 알트 시즌, 이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알트코인들을 주목하라. 첫 번째로는 오픈 AI에 맞서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그록이 결제에 가장 적합한 암호화폐로 꼽았었던 나노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이 필요 없다 아박스입니다. 아박스의 강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월드코인의 아이디가 텔레그램, 레딧 등에 공통적으로다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밈코인인 봉크를 상장했는데 봉크가 올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르지 말란 부분은 없지만은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에서 특정 거래가 241만 달러의 FTT를 인출하기도 했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FTT라든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FTX의 재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들이 공정위원회에 빗썸을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는가 들여다보니 빗썸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래 수수료가 매출의 99%가량을 차지하는 거래소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무료 정책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다. 아니 그러면 니들도 해. 수수료가 무료가 되면 당연히 거래하는 개미들에게 이득이지. 안 그래도 힘든 개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거래소들 걱정을 해줘야 되나? 안 그래도 거래소들 돈 많이 버는데 니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거래소들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지 한쪽에서 좋은 서비스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는다라는 거, 이거 마치 마트에서 치킨 싸게 파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막는 프랜차이즈 같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물론 빗썸도 양아치긴 하지만 자, 아무튼지 간에 이런 식으로다가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과라 광주뜻 특히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